교과서 37쪽 진의 통일과 중앙 집권체제의 정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 진나라인데요. 흔히 진나라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바로 그걸 거예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조. 네, 진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춘추전국 시대의 기나긴 분열을 결국 종식시키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 왕조를 세운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국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제 부제를 달았죠. 진의 통일 그리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글씨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한 부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넓은 땅덩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왕이 있는 중앙에서 각 지방을 완전하게 장악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방에서 독립적인 정치 세력이나 군사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반기를 들죠. 그리고 곧 중국이 분열됩니다. 거대한 특대 라지 사이즈의 피자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중국 역사에서 여러 차례 연출됐죠. 450년 가까이 이어졌던 춘추전국 시대가 그러하고요. 그리고 5호 16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가 그러하고 남북조 시대가 그러하고 5대 10국 시대가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의 역사 아시잖아요. 그런 분열의 시대가 계속 이어졌나요? 아니요. 곧 종식됐죠. 그리고 한, 송, 원, 명, 청과 같은 그런 통일 왕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진의 통일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통일 왕조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진의 통일은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심력으로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열했다. 우리 중국은 하나의 통일 왕조가 들어서야 하겠지. 라는 구심력으로 작용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이 진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볼 텐데요. 진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은 사실 진시황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 진시황의 업적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시황의 업적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진시황이 어떻게 전국시대 분열을 종식시키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는가. 두 번째, 진시황이 통일을 한 후 그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는가.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부분이 포인트죠.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진나라 같은 경우에. 자, 그럼 진시황의 업적 첫 번째, 진시황은 어떻게 통일의 길에 다다르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원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교과서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죠.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제자백과 사상 가운데 하나였던 법가 사상을 기반으로 부국강병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 법가 사상은 대충 어떤 거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제자백과 사상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요. 이 법가 사상은 생사 시간에 배우기도 했었지만 엄격한 법의 집행을 원칙으로 해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답니다. 엄격한 법의 시행 그리고 신상필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낸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가사상, 유교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국가의 군주는 백성을 보살펴야 된다. 사랑으로 덕으로 보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법가에서는 강력한 법을 바탕으로 상과 벌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고 봤던 거죠. 여러분 육아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이 사랑받는, 존경받는 군주였다고 한다면 법가에서 이상적으로 봤던 군주는 쉽게 얘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군주를 이상적으로 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법가 사상에 기반한 부국강병 정책으로 이미 여러분 진시황 이전에 사실 게임은 끝났어요. 소양왕이라고 하는 진의 왕 때부터 진의 국력은 전국시대 7개 국가 가운데 으뜸이었어요. 나머지 6개 국가가
진을 상대한다 하더라도 힘을 합쳐 상대한다 하더라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진의 힘은 이미 막강한 상태였어요. 진시황은 마무리만 지은 겁니다. 그래서 북광병 정책의 성공과 그 다음에 기마전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36쪽의 지도에서 진나라의 위치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나라의 위치를 살펴보면 여러분 황허강 중류와 하류 지역이 아니라 상류 지역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른바 중국 문명이 탄생한 중국의 알짜배기 땅에서 빗자란 중국 변경이에요. 중국 변경에 위치해 있다고요. 진의 별명이 변방의 1위였어요. 1위. 변방의 1위.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슈프한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나머지 6개국, 전국시대 6개국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변경에 존재했던 것이 이점이 있었는데 그 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변경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유목민족이 있었던 거죠. 켄타로우스들. 미친 기마술의 소유자들. 그죠? 그 미친 기마술의 켄타로우스들과 접하다 보면서 결국 이 기마 전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전쟁에서 막강한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역시 이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겠죠. 네, 능력 위주의 사회 풍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진에서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전쟁에 나가서 적의 목을 베어오면 등급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귀족이라 하더라도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못하면 귀족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적의 목을 베다라는 상황을 계속 몰아가면 수급을 취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수급을 취하다. 수급이 뭐냐면 여러분 이 머리 숫자예요. 급은 계급할 때 그 계급이에요. 이 말이 왜 만들어졌냐면 진나라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방금 얘기했죠. 진나라에서 전쟁터에 병사로 나가서 적의 목을 베면 계급 한 계단 상승이 돼요. 거기서 수급이란 말이 나왔어요. 철저한 능력이 될 사회 풍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진나라였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머지 6개국을 차례대로 박살내면서 마침내 최초로 통일을 완수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통일이 끝났죠. 그럼 여러분 통일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지극히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역사라는 거는 상식적인 비교적 다수의 상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텐데요. 상식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 약 400년이 넘는 450년간의 400년이 넘는 시기 동안 분열되어 있었죠. 그죠? 그 긴 시기 동안 120개의 나라, 나중에 7개 나라로 쪼개지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다. 문자도 달랐고, 같은 한자인데 쓰는 서체가 달랐어요. 문자도 달랐고, 화폐 단위도 달랐고, 각종 도량형도 다 달랐어요. 그런 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한 나라가 됐으니까. 아니 예전 연지역에 갔더니 예전 연나라가 있던 지역에 갔더니 아니 우리 진에서 썼던 화폐랑 달라. 장사할 때 불편하잖아요. 통일해야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수백 년간 분열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 가운데로 힘을 집중시켜야죠. 모든 걸 통일시켜야 되는 거죠. 진시황은 무서운 인간인데 밖에 보이는 것만 통일한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까지 통일하게 됐어요. 보시죠. 먼저 사상, 도량령, 문자, 화폐, 전국시대 7개 국가들 이거 다 달랐거든요. 이거 통일해버렸어요. 진나라 기준이 됐지만요. 여기서 여러분 사상의 통일은 꽤 유명하죠.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란 이미지도 있지만 포악한 군주, 폭군이란 이미지도 있죠. 그 폭군이란 이미지를 남기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사상에서의 통일이죠. 이 법가사상, 제자백가사상 나오는데 법가사상을 중심으로 사상을 통일했고요. 나머지 사상들을 탄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법과 이에 따른 사상가들이 반발했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반발이 극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가예요. 유학자들. 그 유가의 반발이 극심하니까 진시황이 어떻게 했던 거죠? 이거 유명한 일화죠. 유학 서적을 불태워서 책을 불태우고 이 유학자들을
유학자들을 갱 생매장시켰어요. 이 사상의 통일을 상징하는 단어, 그게 바로 분석행위입니다. 머릿속까지 내가 장악하겠다, 통일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도로 정비. 단순하잖아요. 자, 이제 국경선이 모두 연결됐잖아. 하나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수도에서 각 지방에 빨리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죠. 심지어 여러분, 이 수레바퀴 전차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나 전차 이가 이동하는 호까지 통일시켰어요. 호까지. 왜냐면 이때 수레나 전차가 굉장히 원시적인 거라 바퀴가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좌우 회전이 용이한 그런 바퀴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레바퀴의 폭을 통일시켜야 수레나 전차가 이동하기에 용이했던 거죠. 그래서 도로를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9년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합니다. 9년제. 자, 9년제가 상징하는 네 글자 중앙 집권이라고 했죠. 봉건제가 아닙니다. 봉건제가 아니라 9년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진시황의 업적 가운데서 포인트는 이 진시황이 어떻게 중앙 집권 정책을 실시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진시황이 다음 정책을 좀 살펴보자면 대외 정책인데요. 일단 중국 바로 위쪽에 있었던 베트남 북부 지역을 공격하게 됐고요. 전국 시대부터 계속 깔짝깔짝거리면서 중국의 변경을 침략했던 강력한 유목민들, 이 흉노족의 침입을 대비하고자 국경 지역에 만리장성, 인공위성에서 보인다고 하는 그 만리장성을 건설했는데 보통 여기 전국 시대에 7개 나라들이 건설해 놨던 성벽을 이어붙이고요. 추가적으로 증축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진시황의 이런 업적들을 봤는데 진시황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런 행동들, 업적들이 너무나도 대단했던 거죠. 대단한 건 맞죠. 네, 그래서 자뻑에 취합니다. 자뻑에 취해요. 자뻑에 취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자신을 지칭하는 칭호 자체가 적합한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 전까지 여러분 이 중국의 지배자들 왕이라는 호칭이 있었죠. 은왕, 은나라의 왕, 주나라의 왕, 은주왕, 그죠? 이런 표현 썼었죠. 그 다음에 진시황도 처음에는 진나라 왕이었어요. 이름이 영정이거든요. 성이 영시야, 영정. 진왕 영정이었는데 아니 통일하고 났는데 아니 내가 최초로 통일했는데 내가 왜 왕이냐 이거예요. 아니 왕 이전에도 많았잖아. 왕이 너무 많았어. 길거리 가다가 부딪혀. 야 이씨 나 왕인데 이씨. 상대방이 뭐라 그래? 나도 왕이야 이 새끼야. 진시황이 짜증나는 거죠. 아니 내가 다른 놈들하고 동격이야? 아니지. 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어. 그러한 나에게 별만한 칭호가 뭐 없을까? 라고 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이른바 황제의 칭호죠. 황제의 칭호. 여러분 이때부터 이 황제라고 하는 것은 황제라고 하는 칭호는 중국의 정치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왕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존재로 인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야 나 황제야. 나 황제고 내가 시작 생각나. 무섭지? 자주 나요. 자 그래서 내가 시작 첫 번째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그리고 내 황제 뒤를 이어서 내 아들이 2세 황제, 내 손자 3세 황제. 그래서 만세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과연 만세 황제까지 이야기했을까? 30년도 안 됐어요. 왜 망했어요? 보시면 알아요. 자 일단 보죠. 멸망의 원인은 상당히 심플해요. 일단 첫 번째, 진나라는 법가 사상 기반으로 통치를 했죠. 아까 말했잖아요. 법가가 뭐야? 법가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엄격한 법의 집행이에요. 근데 법의 집행이 여러분 엄격한 건 좋죠. 근데 엄격한 걸 뛰어넘어서 가혹했어요. 가혹했어. 어느 정도였냐?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죠. 그럼 그 사람의 친족 전체가 처벌받고 한 집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집이 속한 마을 전체가 처벌을 받았어요. 끔찍하죠. 그래서 지나치게 법령이 가혹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진시황이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는데요. 이 토목공사가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일단 만리장성, 교과서 만리장성만 나와 있지만 자신의 무덤이었던 여러분 병마용에 있는 그 여산릉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화려한 궁궐, 어떤 화려한 건물의 대명사죠. 아방궁. 야, 중국집 이름 아니야. 아방궁이라는 이름 가진 중국집 종종 봤거든. 화려한 건물의 대명사죠. 진시황의 화려한 궁궐이었던 아방궁. 이 성당 풍복, 만리장성, 아방궁, 맥도날드, 햄버거, 감자, 콜라 뭐 이렇게 묶여요. 자, 이 세 개의 동원된 이 세 개의 건물에 동원된 인구만 해도 연간 300만 명 정도 추산해요. 연간 300만 명. 이때는 진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연간 300만 명의 인구가 총 인구 2천만 명 중에서 동원된 거예요. 얼마나 가혹했겠어요. 이때 여러분 중장비가 있었어요? 포크레인이 있었어? 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참지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신우탈이 된 사건이 바로 뭐냐? 진승 그리고 오광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으킨 진승 오광이나 대체인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진나라 몰락의 신우탈이 된. 자, 그래서 결국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고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막 일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전국시대 수백 년간 이미 전국 칠흥에 속한 여러 나라의 사람으로 각 지역의 사람들을 살아왔어. 한, 미제, 제초. 자, 이렇게 각 나라의 사람들도 살아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나는 한나라 사람, 나는 위나라 사람, 나는 제나라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 그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겠죠. 300년간 내가 한나라 사람 살았는데 한나라가 망하자마자 진나라 소속이 되자마자 나는 오늘부터 진나라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이 한나라의 과거 지배층이나 그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삼국이 이제 신라의 통일로 종식되고 나서 심지어 한참 있다 고려 시대에도 뭐 이민이나 이런 인간들이 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 부흥운동 같은 걸 일으키게 됐어요. 아니 신라가 망한 지 한참 지난 시점이고 그런 것처럼 가제도 농민봉기가 일어나면서 진나라의 집권력이 와해되기 시작하자 과거 전국 실흥이 있었던 각 지역에서 자 우린 옛 한을 다시 부활한다. 우린 옛 위를 부활한다. 라면서 들고 결국 중국은 또다시 소개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춘추전국시대 곧 종식됐죠. 이 분열을 종식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한의 건설자인 유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